자, 이번에는 전 시간에 사용했던 jQuery의 기본 선택자 다음에 나오는 그 외의 선택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후손 선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요소 선택자, 자식 요소 선택자, 그 다음에 형제, 동의 요소 선택자, 그 다음에 범위 제한, 형제 요소 선택자, 속성 선택자, 그 다음에 필터 선택자. 필터 선택자가 입력량식 필터 선택자와 위치 필터 선택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선택자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손 후손 선택자 기본 선택자 앞에 붙여 사용하며 기본 선택자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 div 안에 UL 안에 li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div 기준으로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자는 UL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 UL에서는 요 li들이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UL의 자손 선택자는 li들이 되겠고요. div의 자손 선택자는 U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는 선이 아니고요. 그냥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div의 후손이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 태그들을 우리는 후손 선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표기법은 자손 선택자는 우리 크다. 그래서 꺽쇠 닫기, 가로 닫기를 사용하고요. 후손 선택자는 띄어쓰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요소 선택자인데요. CSS에는 없는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자, li를 선택했을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페어런트가 있고요. 페어런트가 있는데요. 자, 이 페어런트와 페어런트의 차이는 뭐냐면 내 직계 부모이냐 아니면 내 조상 전체를 말하느냐가 되겠습니다. li를 통해서 페어런트, 자, 이 페어런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택자는 ul밖에 없고요. 만약 li에서 div까지 넘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페어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어런트와 페어런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식 요소 선택자로 children이 있는데요. 자, 이 children은요, 자식을 선택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 자손 선택자 ul에 li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직접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함수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자, 동의 요소 선택자인데요. 자, CSS에서는요, 두 가지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더하기와 물결만 제공을 하는데요. 더하기는 바로 뒤에 있는 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li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li 더하기 li를 하게 되면 li 바로 뒤에 있는 요 li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물결을 사용했다. 그러면 li 물결을 사용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모든 li들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CSS 선택자의 한계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 앞에 있는 li를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CSS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jQuery에서는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rev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태그도 선택이 가능하다. 자, preview all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앞에 있는 모든 li들 선택이 가능해요. 앞에 있는 모든 li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div preview p 태그 하시면 앞에 있는 p 태그가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프리뷰 all에서 ul을 선택을 했다. 그럼 앞에 있는 ul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next라는 것도 있습니다. next. 자, next가 아까 우리 물결과 같은 거예요. 더하기와
물결을 사용하듯이 next를 이용해서 바로 뒤에 있는 자 ul next 하시게 되면 p 태그가 선택이 되고요. 자 next o라면 뒤에 있는 모든 태그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형제 선택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시빌링즈입니다. 이 시빌링즈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li를 선택하고 좌우에 있는 모든 선택자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좌우에 있는 모든 선택자, 그래서 li를 기준, 내가 선택한 li를 기준 앞과 뒤에 있는 모든 태그를 선택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시빌링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형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코디언이라는 기능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아코디언이라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자,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녀석이 자, 이렇게 길어지면서 내용을 보여주고요. 자, 다른 애들은 비어 있어요. 자,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다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두 번째 것만 자,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고 나머지들은 다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만 커지고 나머지 모든 시빌링즈 형제들은 원상태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아코디언 뿐만 아니라 탭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배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메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빌링즈라는 요 선택자 형제, 모든 형제의 선택자는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이 될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제한 요소 선택자인데요. 자, until이에요. until, preview until, 그 다음 next until. 자, 지금 li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li를 선택을 했고요. 나는 네 번째 것까지만 선택을 해서 이 세 개의 선택자만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next until 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IE라는 클래스를 가진 선택자까지만 이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프리뷰 until은 이전이에요. 이전. 자, 예를 들어서 이 li list라는 클래스에서 li, i1까지만 선택.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사용하실 일이 그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범위 제한 형제 요소 선택자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선택자입니다. 자, 이 속성 선택자는 jQuery, CSS에서도 간혹 사용이 되지만 jQuery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속성 선택자를 사용을 할 때 그냥 if 태그에서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정도로만 CSS에서 사용을 했다면 이 jQuery에서는요 강제로 속성을 추가하고 속성을 제거하고 속성을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속성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변경할 때 임의로 여러분들께서 속성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임의로 속성을 부여할 때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서, 뭐 여기서는 개발자라고 써있네요. 개발자가 편의를 위해 생성한 속성에 데이터를 붙입니다. 앞에 데이터를 붙이게 되면 이 속성은 개발자가, 사용자가 추가한 속성이구나, 필요에 의해서 추가한 속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추가한 속성의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jQuery의 결과값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개발자가 생성한 속성에는 꼭 데이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내가 임의로 속성을 추가할 때는 데이터를 붙인다. 이거는 개발자끼리의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이야. 사용자가 이제 속성 추가할 땐 데이터다 라는 겁니다. 자, 사용 방법은 속성은 속성값 이렇게 불러지는데요. 지금 인풋 타입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을 통해서 특정 확장자만 불러오던가, 혹은 ALT의 속성, 혹은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태그들한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가장 많은 속성 선택자의 사용자인 input 태그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자, 요거 선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태그 중에 GIF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GIF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속성 값이 이렇게 끝나는, 자, 그러면 선택자 이미지 태그의 src 달러는 gif 이렇게 하시게 되면 gif로 끝나는 모든 태그만 이미지만 불러올 수가 있고, 뭐 png만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Query에서 추가된 속성 선택자인데요. 자, 우리가 타이은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아무래도 태그가 길어지고요, 대괄호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고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input 콜론 텍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input 태그의 텍스트 속성을 가진 태그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put 타입은 텍스트를 불러오는 것보다 input 콜론 텍스트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ed, checked, 이거는 선택된, 체크된, 체크가 된, 그 다음에 선택이 된 선택자들만 따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 선택자인데요. 입력 양식 필터 선택자입니다. 뭐 아까 여기 보였던 것처럼 미리 한번 본 것처럼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선택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인풋의 텍스트라는 것만, 인풋의 버튼이라는 것만, 인풋의 파일이라는 것만 이렇게 불러와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따른 선택도 가능한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체크드, 셀렉티드, 그 다음에 포커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포커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셀렉트에 옵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셀렉티드를 붙여서요, 요 VAL은 value의 앞 글자만 따온 건데요. value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셀렉트에 010, 011, 017, 011은 거의 없죠. 017 이런 것도 거의 없죠. 그래서 value 값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얼럿으로 출력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치 필터 선택자인데요. 자, 이게 CSS의 구조 선택자와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UL의 li 중에 첫 번째만 선택하고 싶어. 그럼 우리 first chil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건 뭐 last chil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n번째 있는 li를 선택할 때는 nth child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jQuery는 조금 더 쉽게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irst, last 첫 번째여서 last 마지막이어서 child를 안 쓰고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글씨를 조금 더 줄여서 편하게 선택할 수가 있게 하고요. 자, 만약에 짝수열과 홀수열을 선택할 때는 nth child에 en 플러스 1 혹은 en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대요. jQuery에서는 odd와 even이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짝수열과 홀수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dd와 even을 통해서 홀수열, 짝수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odd가 홀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리스트가, 자, li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때, 자, 여기서 홀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가 1, 2, 3, 4, 5 이렇게 보이지만 jQuery에서는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고 모든 개발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0,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오드라고 하면요, 홀수열 이렇게 숫자가 1, 3인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SS에서는 NTChild EN 플러스 1 홀수열을 선택하게 되면 CSS에서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jQuery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추가적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EQ가 가능하겠습니다. EQ. 자, n번째 위치한 문서. n번째가 뭐였죠? nthchild가 있었죠. 그죠? 자, 근데 훨씬 더 짧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Q, n번째 위치한 문서. 자, 여기에 나오는 녀석 n은 전부 다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EQ. 그래서 li eq 3 이러면은 0, 1, 2, 3 해가지고 네 번째 있는 li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EQ도 아까 시빌링즈 기억하시죠? 형제 선택자와 함께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GT와 LT. 자, 요거는 여러분들 특수문자 만들 때 AND LT, AND GT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초과한 문서. 자, 예를 들어서 LI, LT, 그 다음 LI, GT. 자, 요렇게 했다. 자, 요렇게 해놓으면 LT 초과, GT가 초과고 LT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GT는 요렇게, LT는 요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요게 여러분들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AND LT, AND GT를 이용해서 태그 특수 기호를 쓸 때 요 모양을 만들어내는 태그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띄어쓰기는 AND MBSP 기억하시죠? 예,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과 미만, 자,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contains 하고요. 그 다음에 뭐 has 태그가 있는 문서 h1 태그는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는 태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not이라는 거는 선택자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not,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문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CSS의 구조 선택자 사용이 그대로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필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 열고요. 범위제 복사.
자, 보겠습니다. 자, 도큐멘트가 준비되면 다음 펑션 안에 있는 명령들을 수행합니다. 자, 자소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랩이라는 div 안에 he와 ul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ul 안에는 li들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랩을 기준으로 자손인 he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랩 안에 있는 요 he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li를 자손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ul에 있는 li,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손은 부모로부터 한 단계씩 찾아가는 방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만약에 모든 자손과 모든 후손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표를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랩 안에 있는 모든 자손이라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자손, 그럼 누구와 누가 선택이 되냐? he와 ul이 선택이 되겠죠. 맞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CSS 보더 한번 줘볼게요. 보더. 자, 이렇게 1픽셀 솔리드 CCC를 주게 되면 랩 안에 있는 모든 자손들만 선택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요런 결과 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와 ul에만 보도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를 후손으로 바꿔버리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띄어쓰기로 바꿨을 경우에는 자, 모든 li들까지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손과 후손, 자손은 부모로부터 타고 가는 거고요. 하나씩 타고 가는 거고요. 후손은 그냥 부모 안에 있는 모든 태그들, 모든 선택자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요런 방법도 가능해요. 자, 모든 랩 안에 있는 li들, 자, 그러면 li들만 이렇게 한번 선택이 가능하죠. 자식으로 갈 거면 자, ul에 있는 li, 자, 이렇게 자식으로 자손 선택자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후손과 자손 선택자고요. 자, 부모 요소 선택자. 자, 예를 들어서 li를 선택을 해서 ul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he를 통해서 div를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he를 선택을 해요. 자, he를 선택을 하고 페어런트 부모인 누구? 랩한테 똑같이 보도 한번 줘볼까요? 색깔만 달리 해보도록 할게요. 주황색 보더가 생기게 하세요. 자, he의 부모인 랩한테 보더가 생기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he의 부모인 랩에 주황색 테두리가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느냐? 아니, 그냥 이렇게 불러오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더 빠른 거잖아요. 그죠? 아니, 굳이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속성을 주는 것보다 그냥 바로
랩에다 주는 게 더 좋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이벤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자, H2를 클릭했는데 랩이 바뀌어야 돼요. 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랩을 클릭해서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H2를 클릭했어. 근데 부모인 랩이 바뀌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나의 부모인 랩이 바뀌어라. 그래서 이벤트와 연결돼서 명령을 부여할 때, 명령을 실행시킬 때는 이 페어런트라는 부모 요소 선택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부모의 보더가 생성이 되더라. 그죠? 자, 만약에 H2가 아니고 LI를 클릭했을 때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자, H2가 아닌 LI를 클릭했을 때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해봐야 안 바뀝니다. 그죠? 왜? 페어런트는 직계 부모만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하지만 페어런트를 사용하시면 부모들이 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손이 아닌 후손을 통해서 부모를 선택하고 싶을 때 페어런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이번엔 반대로 부모를 선택했을 때 자식이 선택이 되도록 해볼 건데요. 자, 랩을 클릭했더니, 랩을 클릭을 했더니요. 나의 자식인 UL이 H2를 할까요? 자, H2가 변하더라. 자, 랩을 클릭하면 자식인 H2의 글자색이 빨강색으로 바뀌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식 선택자입니다. 자식 선택자. 자, 그래서 그냥 먼저 이렇게 자식을 선택해서 랩에다가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LI를 클릭해도 랩이 같이 클릭이 되겠죠. 부모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해도 H2는 글자색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클릭해도 이렇게 글자색이 바뀌게 됩니다. 랩의 어느 부분을 클릭해도 바뀌어요. 랩의 어느 부분을 클릭해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자손 선택자, 후손 선택자,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선택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엔 형제 요소 선택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형제 요소 선택자를 하기 전에 위치 필터 선택자를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필터 선택자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요소 선택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필터 선택자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게 first, last, 그 다음에 odd, even 요런 애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연습을 하시고 형제 요소 선택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UL의 li 중에 first 첫 번째 있는 li는 css 백그라운드 컬러를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네, 노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last는 마찬가지 노란색입니다. 마찬가지 노란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열과 홀수열의 글자 크기, 글씨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자, 홀수열, 오드, 폰트 웨이트에 볼드를 강제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홀수열에만 글씨의 굵기가 굵게 보이도록 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얘가 1번이 아닙니다. 예, 얘는 0번부터 시작이 돼요. 0번부터 시작이 돼서 0, 1, 2, 3. 그래서 홀수열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0번부터 시작했을 때 숫자 값이 되는 거예요. 네, 0번부터 시작했을 때 숫자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거를 해볼까요? 1, 2, 3, 0, 1, 2, 3, 4번째에다가 글씨 색깔을 초록색을 한번 줘볼게요. 딱 콕 찍어서 4번째에만.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뭘 사용하냐면 EQ를 사용합니다. 자, 4번째에만 CSS 컬러 초록색 빵 F 빵.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녀석만 초록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필터 선택자를 해봤는데요. 자, 이 위치 필터 선택자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형제 요소 선택자를 했잖아요. 그죠? 자, 형제 요소 선택자 중에 시빌링즈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UL의 li를 클릭할 때마다 명령을 실행시킬 건데요. 자, 자신의 컬러를 폰트 사이즈로 할까요? 자신의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할 거예요. 20픽셀로 바꿔줄 겁니다. 자, li를 클릭할 때마다 클릭한 li의 글씨 크기를 20으로 바꿔서 조금 더 돋보이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잘 보이게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는 다 커지게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다 커지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시빌링즈를 이용하시면 자, 나머지의 폰트 사이즈, 내가 클릭한 li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의 폰트 사이즈를 원래 크기인 16픽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클릭한 li만 20으로 바뀌고 클릭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시빌링즈 형제들은 원래 크기인 16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클릭한 애만 커지고요. 나머지 애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아코디언, 탭스가 여기에 해당하여, 자, 이 코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단순히 CSS만 바꿨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CSS를 바꿨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쉬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필터 선택자와 형제 선택자의 시빌링즈를 한번 알아봤어요. 시빌링즈 말고도 여러분 넥스트, 프리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한번 더 해볼까요? until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이전 UL의 li를 여기다가 할까요? 혹시 요 end 태그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 end 같은 경우에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탐색 종료라고 해서요.
체이닝을 통해서 시빌링즈가 선택이 되면 이 선택자를 제외한 태그가 선택이 됩니다. 네, AND를 이용을 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AND 그 다음에 프리뷰 all로 하겠습니다. 프리뷰 all 자, 백그라운드를 조금 자극적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li, 자, 처음 li부터 선택한 li까지만 배경색이 분홍색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AND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두 번째 걸 선택하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를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앞에까지는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죠? 앞뒤까지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프리뷰 all이라는 거. 넥스트는 뭐겠어요? 내가 선택한 이후에가 선택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거 그냥 넥스트로만 바꿔보시면 돼요. next all.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형제 요소를 선택하면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이 다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next all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그 물결 표시하고 같아요. 네, 물결 표시와 같기 때문에 next all, preview all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CSS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선택자인데요. 자, 여기서 속성 하나밖에 없어요. 클래스 랩이라는 애,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클래스라는 속성에서 랩이라는 애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div의 속성이 클래스가 랩인 녀석. 자, 랩인 녀석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다 뭘 줘볼까요? CSS 보도 주자 뭐. DOR 많이 줄게요. 5픽셀 빵빵빵. 자, 뭐 지금 div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 굳이 속성으로 안 불러와도 되지만 예, 속성 선택자를 이렇게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랩이라는 속성을 가진 클래스가 랩이라는 속성을 가진 div만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네. 굳이 input 태그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input 태그의 타입이 텍스트인 녀석 뭐 이렇게 불러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input 태그를 사용을 했다,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태그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속성 선택자에 자,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속성 선택자를 불러와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텍스트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볼까요? 자, input 태그 중에 텍스트가
타입이 텍스트인 텍스트만 불러서 보더를 빨간색으로 5픽셀짜리를 주는 거야. 자, 이렇게 5픽셀에 빨간색 테두리가 들어가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더 편하게 CSS의 방식이 아닌 콜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콜론 텍스트.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자, 위에 것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위에 것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짧아지고 간결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 선택자, 입력 양식 필터 선택자, 일치 필터 선택자, 범위 제한, 형제 요소, 자식, 부모 요소, 자손 후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